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남은 올해의 마지막 연애운을 점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거나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또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는 분들에게도 모두 고루고루 해당하는 디테일한 해석 준비해봤으니까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번부터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1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도 무난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다른 개인적인 일들이 더 잘 풀릴 운세이기도 하대요. 연애와는 별개로 무언가 나에게 기쁜 소식이 오게 될 수 있다고 보이고, 어쩌면 그에 집중하느라 딱히 연애에도 흥미가 가지 않게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또 반대로 이미 어느 정도 나랑 잘 될 것 같다라고 예상 가는 상대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나 자신이 일부러 너무 긴장하거나 망치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무난하게 잘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보여요. 그리고 만약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능은 해 보이지만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일 거라 보여지는데, 사실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급한 재회는 오히려 서로에게 독이 될 수 있으니 차라리 적정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게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진지한 재회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시간을 좀 가지는 편이 나을 거라 보여요. 우리 1번 분들께서도 재회했을 당시에만 기쁘고 또 똑같은 트러블을 반복하게 되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너무 스파크가 튀듯이 갑작스러운 끌림으로 인해 사귀는 건 끝이 별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 만남이라고 보여요. 타로로 봐서는 우리 1번 분들께선 최근 들어 삶 자체가 무척 따분하고 또 팍팍하게 느껴지시는 바람에 더더욱 연애를 하고 싶은 욕구도 강해지는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단순히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해지고 싶은 것도 맞지만, 누군가에게 이 힘든 마음을 좀 기대고 싶다, 누군가와 알콩달콩 연애라도 하면서 지겹게 반복되는 이 일상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느낌, 오랜만에 설레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다고 보여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실 우리 1번 분들에게는 그런 평범하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지금의 이 당연한 일상들이 오히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 왜냐면 그러한 흥미 위주로 의지할 상대를 찾거나 외로움 해소를 위한 충동적인 감정 상태로 연애 상대를 탐색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생각지도 못하게 큰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으리란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나 자신의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연애는 나에게도 독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연애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잘 돌본 이후에 어느 정도 정신적, 체력적으로 받쳐주는 상태에서 연애 상대를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고요. 또 아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예상 가는 상대가 있다, 또는 이미 썸을 타고 있거나 그런 비슷한 상대가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여나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좀 재미없게 뻔한 전개로 느껴지게 될지라도 그냥 웬만하면 그 사람과 잘 만나보려고 노력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어느 정도 재미없게 느껴지는 이유 또한 그 사람이 그만큼 튀는 행동을 하지 않고 나를 안정적으로 좋아해주면서 나를 특별히 마음고생시키지 않을 만한 무난한 매력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인 건데, 만약 1번 분들 주위에 그런 인물이 이미 있다면 당분간은 그만한 인연을 찾기도 쉽지 않을 테니 그 사람에게 미친 듯이 끌리지는 않더라도, 물론 더 좋은 사람을 찾아보고 싶겠지만서도 웬만하면 그에 만족하면서 잘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딱히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 새로운 인연을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건덕지가 딱히 많지는 않아 보여요. 누군가가 내 앞에 저절로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는 먼저 적극적으로 인연을 찾아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라도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본다든지, 바깥을 자주 돌아다니거나 주위 친구나 지인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는 식으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 손으로 먼저 상황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거라 보여지기도 했으니까 참고로 여겨주신다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내 주변에 만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사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특히 요즘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때에는 특별히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딱히 새로운 인연을 만날 만한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는 않게 되기 마련이겠죠. 그러니 지금 딱히 연애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고 해도 그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전혀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때에는 아예 낯선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용기 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는 것도 내가 선택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전환해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롭게 만날 인연의 특징까지 살펴본다면 우선 그 사람은 외모나 성격이나 좀 차분해 보인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해요. 감정 기복도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너무 나아간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예전에 상처받은 연애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애정 표현을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누군가와 사귈 때 함부로 가볍게 만나지는 않으려 하고 진지한 면모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본 분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일본 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을 거라 보이고, 그러니 너무 빠르게 진도를 빼기보다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천천히 단계를 밟아나가고 싶다는 입장일 것 같다고 보이니까 만나다 보면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스파크가 튀듯이 갑작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런 조금은 루즈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잔잔한 사랑이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러니 좋은 사람임을 믿고 그 과정을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인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또한 고집도 있어 보이시고요. 다른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해서 쉽사리 선택하지 않을 만한 길에도 묵묵하게 도전해 나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직업이 있다면 나름 전문직 쪽이거나 아니라면 그런 쪽으로 매우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유머 감각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교과서적인 FM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같고요. 나를 웃겨줄 수 있거나 애교가 많은 살가운 타입은 아니지만 내가 평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배경적으로 탄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 조언 카드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일본 분들께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지라도 그만큼 나와 잘 맞는 인연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나와 적당히 타협해서 만나지는 말아야 하겠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결국 상처받는 쪽은 내 쪽이 될 테니 주의해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이기도 해요. 솔로분들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커플분들에 대한 해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을 뽑은 분들 중에서 이미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연애를 하면서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감정의 기복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신 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성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어서 그만큼 이제는 잘 통하는 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오히려 흥미를 잃게 되거나 트러블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기도 했어요. 이제까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소모가 주를 이뤘었다면 앞으로는 서로가 이제는 예전보단 확실히 익숙해져가는, 몇몇 분들께서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계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요. 1번 분들께서도 지금 그 사람이 좋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더 좋은 사람은 없을까 비교하게 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불만들은 갖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상대방은 뭔가 바쁜 일이 많아 보여요. 1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이 바쁜 와중에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어쩔 때는 내가 뒤로 밀려난다는 느낌도 들어서 쓸쓸한 적도 있으셨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이나 상대방이나 마찬가지로 무언가 서로에 대한 애정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계기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더욱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그런 기념일이라고 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지거나 더 로맨틱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높은 기준에 완벽하게 맞춰지기에는 사실 불가능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 우리 1번 분들께서는 만약 이번 타로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그간 서로에 대해 크고 작은 불만들이 쌓여왔거나 관계에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너무 상대가 알아서 잘해주길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고 또 상대에게도 너무 거창한 변화나 이벤트를 바라기보다는 1번 분께서 하고 싶은 게 있고 받고 싶은 게 있고 변화되었으면 하는 게 있다면 차라리 뭐든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보여요. 단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돌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상대는 1번 분께서 상상하는 만큼 크게 상처받지는 않을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1번 분을 좋아하는 마음 또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할수록 상대도 그 말을 단순히 내가 괜히 꼬투리를 잡아 징징거린다거나 가벼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라 보여요. 내가 단호한 투로 얘기를 꺼낼수록 적어도 진지하게 변화를 고려해 보려고 할 거고요.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고생해왔었다면 차라리 이번 크리스마스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각 잡고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져본다면 지금껏 가지고 있던 고민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문제는 생각보다 심플하게 풀려나고 관계는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고 보이고 상대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주는 것에 안도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물론 서로에 대해 잘 알기는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유독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잘 알 수가 없어서 혹시 갑작스럽게 날 떠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식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으셨다고 하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나 행동 때문에 무작정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먼저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보여요. 예를 들어 만약 상대가 너무 애정 표현을 안 하는 것 같다. 상대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마음이 변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실상 상대방 마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건데 내가 상처받기 두려운 마음에 더욱 상황을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거겠죠. 사실은 상대방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단지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연애하는 방식과 원하는 방향이 다를 뿐 좋아하는 마음은 생각처럼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일 수 있는 거니까 참고로 여기셔서 남은 올해도 사이좋게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번 분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방황을 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싫고 그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제대로 된 한 사람에게 좀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 보이시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 2번 분들은 이성을 보는 눈이 높고 까다로운 편이신 걸로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싶은 심정 때문인지 어찌저찌 계속 연애가 미뤄지게 되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렇지만 그럴수록 절대 눈을 낮추지 마시고 그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길 바란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외롭다는 감정 때문에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지는 말아야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또렷할수록 실제로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요 월드카드로 보아도 이 카드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여정의 끝이 보인다. 좋은 의미의 마무리를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만나게 될 상대와는 실제로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어쩌면 결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한 만남이 될 것이라 보이고, 또 타로 결과로 봐서는 그러한 검증된 상대를 만나기에는 소개를 통해 만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보여지기도 했어요. 그러니 소개받을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되, 기다려봐도 딱히 그럴 기회가 없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두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식으로 직접 주변에 요구를 하시거나 원하는 상대를 찾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도 생각보다 성과가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 이번 분들께서는 아주 야물딱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외롭다는 감정 하나 때문에 아무나 대충 만나려 하거나 현실과 대충 타협하실 분들이 아니라고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적어도 상대한테 호구 잡히거나 크게 손해를 볼 만한 일은 하지 않을 똑똑한 분들이 우리 이번 분들이신 거기 때문에 저조차도 너무 안심이 되는 결과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가지 조언해드리고 싶은 점은 연애를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절대 눈을 낮추려 하지 마시고, 원하는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 주기를 마냥 기다리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길 기다리기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란 마음가짐으로 조금은 여유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보여요. 그리고 혹시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원한다면 재회도 가능은 하겠지만 헤어질 당시 두 분 모두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함께하는 미래가 보여지질 않다는 판단 아래 헤어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셨기 때문에 재회 이전에 정말 다시 만나도 괜찮을지 생각하는 시간과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되는 데까지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는 떨어져 있는 시간은 필수적일 거라 보여요. 왜냐면 상대방이나 나나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고 자존심도 세서 다시 만날 거라면 정말 결혼까지도 갈 각오로 재회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대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확신을 갖고 오기까진 어차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이번 분들께서도 언젠가 한 번은 연락이 오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면서 만약에 그동안 더 좋은 상대가 나타난다면 자유롭게 만나보면서 기다림을 병행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미 썸을 타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는 상대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교제까지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나 역시나 너무 성급하게 교제를 시작하기보다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인연인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도는 천천히 빼면서 신중한 만남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바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만나게 될 인연께서는 확실히 우리 이번 분들이 바라고 계신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진지한 만남을 바라고 한 사람에게 정착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마음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정한 상대에 대해서는 결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뚝심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고 보여요. 외모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풍겨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첫인상은 약간 무뚝뚝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외모나 성향적인 면에서 푸른 계열의 카드가 많이 나와주었고 심지어 전부 소드 카드인데 이 사람은 결국 차분하고 약간은 차가워 보이는 외모의 소유자고 성격 또한 말수가 적은 편일 것 같아요. 시끄럽거나 나대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시고 상당히 어른스러운 느낌인데 생각보다 연애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능숙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해요.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밀당하거나 여우짓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매사에 솔직한 편에 속한다고 보이는데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 같다고 보이고요. 이미 직업이 있는 분이시라면 적어도 벌이는 꽤 괜찮을 것 같고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자연스럽게 주위 이성에게 특히나 결혼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하대요. 그리고 실제로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도 하니까 이번 분들께서도 처음에는 그 점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보이지만 상대방 본인은 가벼운 만남에는 크게 흥미가 없고 썩 바람기가 있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 점차 안심하게 될 것 같다고 보이고요.
비록 애교가 많거나 살가운 타입은 아니지만 현명하고 계획에 충실한 스타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들께서 이 사람의 야무진 성격에 약간은 묻어갈 수 있는, 믿음직한 이 사람에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번 연애를 할 때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사귀게 되면 오래오래 만나갈 인연이라고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점괘 참고로 여기셔서 꼭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커플분들을 위한 해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2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눈에 띄는 나쁜 소식도 없고 무난한 느낌인데요. 다만 만약에 상대방과 좀 오래 만나셨거나 결혼까지도 고려 중이었던 분들께서는 갑자기 마음속으로 약간은 브레이크를 밟은 듯한 상황이신 것 같아 보여요. 나도 물론 상대방을 믿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은연중에 내가 더 아까운 느낌, 마음 먹으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때가 종종 있어서 나 자신조차 참 사람 마음이란 게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나도 참 약은 사람인 것 같다는 식으로 흠칫흠칫 놀랄 때도 있으신 것 같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런 잡생각이 없이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마음을 가진다면 참 편안할 텐데 이번 분들께서는 성격상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타로로 봐서는 그래도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두 분께선 궁합도 꽤 좋으시고 큰 트러블 없이 오래 만나갈 만한 인연이라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 이번 분들께서 그렇게 느끼게 된 데에도 상대방의 책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타로로 봤을 때 상대방은 뭐랄까, 가끔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분이 느끼기에 가끔 정말 근본적인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나 가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고요. 이번 분에게 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는 다 하지만 막상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일을 더 우선으로 챙기려고 하는 식으로 의도치 않게 약간은 계산적인 면모가 보여질 때면 이번 분들께서도 은근히 서운함을 느낄 때가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딱히 크게 그런 기분들을 잘 드러내지 않는 느낌이고 감정 기복이 크게 드러나질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이번 분들께서 느끼기에는 약간 재미가 없게끔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리고 두 분이 여러모로 잘 맞고 또 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연애하면서 큰 불편은 없는 편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고 편안함이 느껴지는 사이다 보니까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사귀면서 뭔가 우리 사이에 큰 이벤트나 재미있는 사건이 딱히 없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상대방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성격은 아니신지라 예를 들어 두 분께서는 항상 하던 데이트만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된다라든지, 집 데이트면 항상 집 데이트, 영화관 데이트면 자꾸 영화관 데이트만 하는 식으로 나도 모르게 익숙한 것만 찾게 되는 식의 만남으로 연애 방식이 굳어지게 된 것 같다라고 보인대요. 그치만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고 서로가 합의하에 그렇게 하는 게 편하고 또 좋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정작 우리 이번 분들이나 또 상대방께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우리 사이에 좀 간만에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두근거릴 만한 이벤트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 루즈해진 분위기의 판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으신 것 같다고 보여요. 요 상대방 마음을 점쳐본 부분에서도 주로 푸른 계열인 것이 눈에 띄고 심지어 세 카드가 모두 소드 카드인 것이 눈에 띄는데, 아마 상대방은 좀 너무 노잼형 인간이랄까? 상대방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좀 교과서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도 했는데, 정말 단적인 예를 들자면 정작 우리 이번 분께서 원하는 건 그냥 한마디의 달콤한 말이나 위로의 멘트인 건데 상대는 내가 성공해서 나중에 이번 분을 호강시켜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걸 사줘야겠다 하는 식으로 뭔가 자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거나 달콤한 말 따위보다는 물질적인 쪽으로 눈에 보여지는 사실에 기반한 것들로 잘해주려는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는 식으로 연애하는 데 있어 좀 융통성이 부족하다 하는 식의 점괘가 나와준 것 같아요. 물론 상대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는 애교가 좀 부족하고 연애 못지않게 자신의 일을 중시하려는 성향을 가진 것도 맞지만 혹여나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이번 분을 괴롭히려 하는 건 전혀 아니고 단지 연애하는 방식에 있어 조금은 로봇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분께서도 상대를 좀 더 믿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쭉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겉으로만 잘해주고 사탕발림 하려는 스타일보다는 차라리 더 진중한 스타일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 이미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따지자면 남과 남이 만나 함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은 발견하게 되고 짜잘하게 안 맞는 부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일정한 주기로 소통의 어려움은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기도 하니까 이런 마음속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상대와 잘 합의하여 부드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노하우를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번 분께서도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최근 만남에 조금 루즈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2월에 크리스마스라는 큰 기념일을 계기 삼아 그날에는 뭔가 우리가 평소 해보지 않았던 특별한 일을 함께 해보자고 회의를 해본다든지 이번 연말연시를 계기 삼아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 관계에서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위기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걱정들도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던 것 마냥 무르르듯 부드럽게 해결이 될 거라 보이니까 참고로 여기셔서 좋은 결정 내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분에 대한 해석도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바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있고 조금은 우울한 상태이신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마음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라도 좀 기대고 싶은 심정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다고 보인대요. 그렇지만 상황을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고 해요. 타로 결과로 봐서는 충분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다음 연애 상대가 나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대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도 했으니까 스스로 자꾸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주변에 이미 3번 분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여졌고요. 만약 지금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거나 솔로로 지낸 지가 오래되어 유독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도 전부 마찬가지로 단지 나와 정말 잘 맞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남들보다 먼 길을 돌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운이 들어와 있기도 한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재회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정말 솔직한 말씀으로는 재회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요 8컵 카드 또한 과거의 상처 또는 과거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훨씬 더 나은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 말고 과거는 뒤로 한 채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거나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연락하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너무 큰 기대는 품지 않으면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아예 모든 것을 리셋하고 아예 새로운 인연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날 지름길이 될 거라는 게 이번 점괘의 핵심 결과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은 확실히 조심해주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나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서 금세 불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니 당연히 조심한다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 우리 3번 분들의 다음 연애 상대와는 아마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딱 올 정도로 강렬한 촉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도 했어요. 특히 요 투 완드 카드는 두 사람의 관심사나 대화 방식에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친근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3번 분에게는 살짝 부족할 수 있는 추진력을
상대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운세이기도 한데요. 상대에게 호감이 생겨도 부끄러운 마음에 살짝 망설일 수 있는 우리 3번 분들에 비해서 상대는 아주 당당하고 직진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굳이 3번 분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고백을 해오거나 관계를 리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외모나 내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카드들도 대부분 붉은 계열인 게 눈에 띄는데요. 그림만 보셔도 대략 느낌이 오시겠지만 요 나이트 완드 카드나 마차 카드나 퀸 완드 카드는 모두 상대는 매사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주 열심인 사람이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솔직하게 다가갈 줄 알고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고 호기심도 많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은 3번 분과 반대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극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궁합이라는 것까지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조언 카드에서도 말하자면 3번 분들께서는 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타입이시기 때문에 내 옆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두게 될수록 내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나 공부도 그 사람과 같이 잘 풀리게 되고 옆에 어떤 사람을 두냐에 따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도 아니면 반대로 아예 피폐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번 타로 결과에서 나온 대로 되도록 좀 추진력이 있고 주체적인 사람을 찾아보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멀리 봤을 때도 나 자신에게는 이로울 거란 조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새로운 인연께서는 넓게 보면 남을 돕는 것과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불편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들을 처리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고장난 걸 고쳐주는 사람이나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거나 돌봐준다든지 또는 넓게 보면 경찰이나 선생님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예시는 다양하겠지만 힘들어하고 있거나 서투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도와주는 식의 약간은 선한 오지랖이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점 참고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주변 이성에게 인기는 꽤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먼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시간 연애를 못하게 됐던 것도 있고 또 사실 매사 성실하고 열심히 지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닥 외로움을 느낄 만한 틈이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다음에 우리 3번 분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만남을 굉장히 큰 행운처럼 생각하실 수 있다고 보인대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하던 시험을 치르고 아주 오랜만에 설레이는 외출을 하는 사람처럼 3번 분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또 3번 분과 대화해 봤을 때 마치 이미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화가 무르르듯 잘 통하고 또 장시간 느껴보지 못했던 연애 감정이나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3번 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굉장히 신선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장시간 느껴보지 못했던 연애 감정이나 설레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3번 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에 굉장히 신선하다. 어떤 사람일지 호기심이 생기고 더 깊게 알아가 보고 싶다라는 좋은 호감으로 잘 이어지게 될 것 같다고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3번 분들의 경우에는 건강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구면인 사람보다는 초면인 사람을 새롭게 찾아나가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일부러라도 바깥에 나가서 안 해봤던 활동을 위주로 해본다든지 정 인연을 만날 구석이 없다라면 취미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라도 가입을 해본다라든지 하셔서 처음에 새로운 사람과 마주치기 위한 발판 정도는 우리 3번 분께서 스스로가 만들어주는 노력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작전을 잘 활용해 보신다면 좋은 인연을 만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조언이기도 해서 주변에 활발한 친구 옆에 붙어서 이곳저곳을 따라다녀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려고 하다 보면 훨씬 길이 뚜렷하게 보여질 것 같다고 하니까 우선은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지금의 무기력함을 조금 걷어내고 힘차게 이불을 걷어제치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가다듬는 것이 남은 올해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솔로분들에 대한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바로 커플분들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분들 중에서 3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나름대로 잘해주는 편이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 3번 분들께서는 남들에게는 뭐라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 오랜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왜냐면 상대방도 분명 나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간혹가다 나를 속상하게 만든다 한들 그게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3번 분들께서도 대놓고 어디다 불만을 토로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대요. 타로로 봐서는 상대방은 오히려 3번 분에 대한 변함없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도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로 계속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연말쯤 가서는 다시금 좋게 풀리고 사이가 다시 좋은 쪽으로 회복될 수 있게끔 보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화해한다 해도 구멍난 곳에 긴급으로 땜빵을 해놓은 것일 뿐이지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로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해요. 만약 3번 분들 중에서 같은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에 불편함을 품고 계셨던 몇몇 분들 중에서는 이미 상대방에게 약간은 마음은 떴지만 그렇다고 헤어지기까지 하기에는 그 정도 마음까진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가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이 두렵기도 하니까 아직은 여러모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느낌이네요. 3번 분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야속한 것 같아요. 현재 연애하면서 행복한 마음 반, 불편한 마음 반인 상태로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상대방은 그렇게 눈치가 좋은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굳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나의 고충을 몰라줄 사람이기도 하고 넓게 보면 두 분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만나다 보면 크고 작은 의견 차이들은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아마 상대방은 감정 기복이 좀 너를 띄는 스타일이신 것 같다고 보여요. 3번 분께도 잘해줄 때는 정말 세상 다정하게 잘해주는 것 같다가도 본인이 좀 피곤하거나 그럴 기분이 아닌 것 같을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 귀찮아하고 냉정하게 구는 때도 있어서 그런 일정치 못한 행동들 때문에 3번 분께서도 상대에 대해서 어떨 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으셨을 것 같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속으로는 가능만 하다면 좀 더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더 공감 능력이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은연중에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는 지금처럼 기복 있는 연애가 우리 3번 분들에게는 가장 독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요. 타로로 봐서 우리 3번 분께서는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여리시고 또 예민한 편이신 걸로 보여지기도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상 개인적으로도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잦으시고 또 상대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차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성격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번 연애가 아니었더라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시간을 혼자 가슴앓이 하셨을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럴수록 감정 기복이 적고 좀 일정한 패턴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안정적이고 차분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시는 게 3번 분들에게는 이롭다고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아가 3번 분의 정신건강 자체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기도 해요. 롤러코스터 같고 불타오르는 연애보다는 조금은 밍밍하고 재미는 없더라도 3번 분들께서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불안해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당장은 3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시고 정도 많이 들었고 상대방도 모든 행동에 악의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해서 만나보시되 우리 둘은 성격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 다름 자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만나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내 기준에 있어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나쁜 마음을 먹고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랑 많이 다른 사람이라 그런 것 뿐이구나 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인지하려고 하다 보면 오래오래 사이좋은 만남은 가능하다고 보여요. 다만 이제 그게 우리 3번 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의문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 내가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현실에 어느 정도는 타협하면서 만나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배려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도 한번
자세히 고민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3번 분들께서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공감 능력이나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중시하는 분들이시다 보니까 가까이 두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잘못하면 내 인생 자체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거니 말하자면 사람을 좀 가려 만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샌 것 같기는 한데 요 조언 카드에서도 결국은 연애를 할 때 너무 연애 자체에만 푹 빠져 몰두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상과 연애 모두를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적절하게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보면 꽤 질긴 인연이라 보여지기도 해요. 몇 가지 잘 안 맞는 부분들만 여차저차 잘 조정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결혼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인연이기도 한데 우선은 3번 분 스스로의 마음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견뎌나가면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 건지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올해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것 같다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분에 대한 해석도 모두 마치고요. 이제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중에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특이하게도 재회운까지 동시에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기회보다는 나중에 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패스하고 내년의 기회를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재회운에 대해서는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운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주기도 했는데 꼭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잠깐 연락만 했었거나 스쳐 지나갔던 인물 중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특정 인물을 예상하시기보다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특정 인물을 예상하시기보다는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두신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요. 일단은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회 상대가 어떤 사람일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안에 나타나게 될 인연은 뭔가 뜬금없는 등장이라는 느낌도 있고 4번 분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인연은 빠르고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을 거란 결과이기도 한데 그런데 사실 그런 식으로 갑작스레 다가오는 사람과는 잠깐 불탔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식의 관계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도 하고 상대방도 예전 애인을 아직 잊지 못했거나 아니면 단순 외로움 때문에 가벼운 의도로 나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이니까 우리 4번 분에게 있어 별로 좋은 짝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4번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잠깐 즐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심심한 차에 잘 됐다 싶은 분들께서는 그냥 부담 없이 한 번쯤 만나보는 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예전 인연과의 재회 쪽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못된 사람과 만났다가는 괜히 더 괴로워지기만 할 수가 있으니 당분간 새로운 사람은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보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새로운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별로라고 느끼게 되면 괜히 비교하게 되니까 마음만 더 아파질 수가 있겠고 이러나 저러나 4번 분들 중에서 이별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더군다나 성급하게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이번 달 정도는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재회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특정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과 재회를 하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특정 원하시는 상대가 4번 분과 재회를 하고자 마음을 먹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은 좀 더 걸릴 예정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해올 때쯤이면 우리 4번 분들께서는 이미 더 좋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거나 미련을 모두 떨쳐내어 아무렇지 않아졌을 수도 있다고 보이니까 타이밍이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현재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는다면 좋을 것 같고요. 타로상으로 봤을 때는 4번 분과 지금 재회하고 싶어하는 인물께서는 사실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4번 분께서도 이분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웬만해선 연락할 애가 아닌데 도대체 왜 연락을 했을까 하는 식으로 조금은 놀라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요. 4번 분께서 이분과 멀어지게 되었던 근본적인 이유 또한 이 상대방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또 한 번 화낼 때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모습들, 감정 기복이 큰 모습들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싸움이 일어나거나 의견이 안 맞게 되면 그게 감당이 안 되었던 것 같다고 해요. 그러니 결국 상대도 자존심이 강한 것도 맞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서 그때그때 좋고 싫음이 분명할 뿐이지 한번 외롭다고 느끼면 한없이 외로워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이 강해질 때쯤 우리 4번 분께 한번 찔러보듯 연락해올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찔러보듯이 연락을 해오는 이유도 아마 자존심 때문에 4번 분께서 혹시나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이미 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연락했다가 까일 것이 두려운 마음에 사실 약간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4번 분께서도 막상 내가 바라고 있던 상대보다는 약간은 뜬금없는 상대에게서 연락을 받게 되다 보니까 먼저 연락이 왔다는 것 자체에는 반가움을 느끼겠지만 연인으로서 다시 재회를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그냥 친구로 남아야 될지 약간은 애매한 감정을 느끼게 되실 수도 있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 이 조언 카드에서도 우리 4번 분께서는 누굴 만나든 누가 내 앞에 다가오든 객관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건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이기도 한데요.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 말하자면 줏대 있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때마침 내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로운 마음에 그저 그런 사람이랑 어영부영 만나고 또 헤어지고 싶어도 거절 못하고 있다 보면 결국 나만 다치게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애초에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끼우려고 노력하고 단순히 이끌리는 마음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여러 조건 등을 냉정히 따져보고 만남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어쩌면 좀 뻔한 조언이기도 하고요. 4번 분들 스스로의 현재 속마음 또한 사실은 나도 정말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으며 연애하고 싶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믿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인연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당당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찌 보면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가장 좋은 행동력, 추진력이 잠재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4번 분들이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잠재력을 잘만 이용해 본다면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솔로운을 봐드릴 때마다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먼저 선택되기를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반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서 살아가 본다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마냥 어려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남자가 이렇게 많고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시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걸고 다가가서 친해지는 것부터라도 시작해본다면 그 시작이 반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거절당하더라도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 바로 물러나면 되는 일인 거고 타로를 봐드리는 저 자신 또한 굉장히 수동적인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먼저 말 한 번은 걸어보고 찔러라도 보는 식으로 조금은 능동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인연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4번 분들 스스로도 의식적으로 바깥을 돌아다니고 소개라도 받아보고 정 기회가 없다면 모임에라도 가입해보는 식으로 자꾸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만한 환경으로 몸을 던지셔야 하겠죠. 타로 결과에서는 내년의 운이 더 기대된다고 보여지니까 이번 결과가 좋은 인연을 만나기까지의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솔로운 해석은 여기에서 마치고 이제 커플분들을 위한 해석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 4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상대방에 비해 우리 4번 분들이 훨씬 아까운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조만간 두 분 중 한 분에게 또는 두 분 모두에게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빠르게 일어나게 될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사나 이직이나 중요한 시험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상황은 다양하겠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여 떠올려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 한쪽이 조금은 불안해하게 되는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을 거라 보여지기는 하나, 그 일 때문에 설사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별까지 이어질 일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요. 그 밖에도 사실 겉으로 보기에 두 분 관계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또 이번 달 자체도 큰 이상은 없이 평화롭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문제는 4번 분 스스로가 이 관계에 약간은 지친 상태이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이제 이 뒤부터는 약간의 쓴소리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어떤 치명적인 큰 문제나 장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4번 분의 속마음으로는 상대방도 처음에 내가 상상했던 좋은 모습과는 점점 달라 보이는 것 같다고나 할까? 상대방의 묘하게 처음과 달리 초심을 잃은 듯한 모습, 애정 표현이 이전보단 4번 분들의 마음 속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는 중인 게 아닐까 싶대요. 특히나 평소에 생각이 많고 깊은 편에 속하는 우리 4번 분들에 비해서 상대방은 뭐랄까, 연애가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으시다고 보여요. 연애를 하면서 항상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건데, 가끔은 크고 작은 싸움이나 트러블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서로가 적절하게 양보하고 이해하며 대화로 타협을 하려고 하면 될 것을, 상대는 자존심이 너무 세다 보니 그런 건지 자꾸만 4번 분을 무작정 이겨먹으려고 하는 데에 신경이 집중되는 것 같기도 하대요. 큰 싸움이나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싸움 자체를 회피하고 싶어 하시는 경향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우리 4번 분들께서는 그 사람의 단순한 사고방식에 지쳐가는 중이신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 가서는 이 연애 자체에 지치고 질려버리니까 권태기 비슷한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될 위험도 있을 거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꾸준히 깊은 대화를 하길 바라고 발전해 나가는 관계를 바라는 우리 4번 분들과는 다르게 겉으로 보여지는 당장의 평화에 안주하려는 듯한 상대의 태도에 지친 것도 있는데, 어찌됐든 4번 분들께서도 지금은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까지는 아니기도 하고, 또 헤어진다 해도 딱히 다른 만나볼 만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그냥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의 속마음까지 봤을 때는 상대는 애초에 연애를 하면서 딱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떠안고 사는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4번 분께서 그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결국 이 조언 카드에서도 4번 분들께서 자꾸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려 하거나 깊게 고민하려고 해봤자 나만 속 터진다, 나만 손해일 거다라는 조언이고,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 현실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거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4번 분들께서도 상대방에게 이미 많은 정이 들었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 당장 사람 마음을 무자르듯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은, 이 카드 자체도 지금은 나도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마음에 가려져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그러니 그런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행복할 수 있을지, 또 계속 만나가고 싶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근데 사실 슬프지만 타로 결과 자체에서는 어쨌든 상대방과 우리 4번 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 차이 때문에 만나다 보면 둘 중에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한 편에 속하는 4번 분이 일방적으로 크고 작은 고민들은 떠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 자체가 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 평화를 유지하며 만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좀 더 예민한 내 쪽에서 반 포기하고 해탈한 마음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나가는 것이 사실은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그나마의 해결책이라고 보여지나, 그렇게 인내하면서 참아줘가면서 만나는 게 4번 분에게 있어 진짜 행복한 연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되었든 나의 이 좋아하는 마음이 닿을 때까지라도 계속해서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긴 하지만 무엇보다 4번 분께서는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 꾸준한 발전을 추구할 줄 알고 성숙한 분들이시고, 상대방보다도 그릇이 큰 인물이시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상대방에 비해 4번 분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비록 오늘 결과가 마냥 기분이 좋을 만한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4번 분들에 대한 해석도 모두 마치고 바로 마지막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로분들 중에서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번호를 뽑으신 분들에 비해서도 유독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하고 계신 일 자체도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5번 분들께서는 이전에 상처받았던 사랑 경험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상처받으셨던 경험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존감과 자신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실 것 같다고 보인대요. 이 뒤부터는 조금 쓴소리가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당분간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더 휴식기를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해요. 마음 먹으면 새 연애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닐 뿐이고, 나에게 딱히 다가오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단지 때가 아닐 뿐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로 결과 자체로만 보아도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기에도 당분간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것 같다. 딱히 새로운 사람과 만날 만한 좋은 기회가 생기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결과이기도 해서, 새로운 인연을 바라고 계신 분들께서도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정말 휴식다운 휴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을 위한 쉬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나는 꼭 조만간 연애를 시도해보고 싶다, 인연을 빠르게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나마 지인을 통하거나 소개팅을 받아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장 권장하는 것은 남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있을 좋은 인연을 기대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미 연락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 분께서는 웬만해선 그 사람과 무난하게 계속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치만 혹시 모르니 너무 초장부터 마음을 깊게 주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상대방도 지금 5번 분께 무척 강렬한 호감을 느끼고 있고, 5번 분도 내 마음과 같다면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맞지만, 오늘 전체적인 점괘가 워낙 경고의 냄새가 강하게 풍겨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확실하게 엮기 전까지 조심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2장이나 연속으로 출연해준 요 데스 카드들과 5 소드 카드, 좋은 카드로 나와준 8컵 카드까지도 이 또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우나 적어도 남은 올해 안에는 재회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은 남은 올해 안에 연애운 흐름을 본 것이고, 내년부터는 또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인 거기 때문에 우선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기 이전에 정말로 그 사람과 재회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조언들인데요. 재회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5번 분들의 자유지만, 솔직히 타로 결과로 봐서는 매우 걱정되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 상대방과 만날 당시 우리 5번 분께서도 마음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보여지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5번 분께서도 그분께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재회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닐까 싶다고 해요. 정말로 사랑하고 그립고 아쉬운 마음들이 남아있어 재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한편으론 그냥 그 사람이 나와 헤어진 것을 후회했으면 좋겠고, 나에게 매달리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다리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다고 보이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재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런 여러 잡념들을 버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신경을 집중시키는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을 내가 진정으로 마음에서 손절하고 잊어버리려고 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나에게 끌어당겨져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다가가면 멀어지고 잡으려고 애쓸수록 멀어지지만, 멀리하고 관심을 끄는 모습을 보일수록 오히려 그쪽에서는 나에 대해 궁금해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건 재회에 있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선 우리 5번 분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를 지우는 작업부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결과이고요. 어찌됐든 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작된 연애는 나 자신에게도 독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천천히 선행되어야지 새로운 인연이든 재회든 내년에 다시 다가올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고요. 우리 5번 분들께서는 유독 마음이 여리고 약한 분들이시기도 하니까 애인을 사귀더라도 그 사람에게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시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만날 때 1차적으로 사람을 꼼꼼하게 걸러낼 줄 알아야 할 것 같다는 걱정 어린 조언이 주된 조언이고요. 정리하자면 아예 새로운 인연을 바라는 분들께서는 최선의 방법은 소개팅이다. 그렇지만 가장 추천하는 것은 내년의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이고, 중요한 건 5번 분들께서는 마음이 여린 편이시기 때문에 인연을 빨리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늦더라도 나와 정말 잘 맞고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지금 이미 썸을 타고 있거나 좋은 감정으로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분들께서는 무난하게 계속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 처음부터 너무 마음을 다 주지는 말고 지켜봐가는 식으로 만나고 조심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 결과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재회를 바라고 있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지금 염원하고 계시는 특정한 인물과 재회를 하기에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앞으로 차차 재회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끊고 내가 잘 먹고 잘 지내려고 노력할수록 그 사람은 나에게 끌어당겨 올 수 있다는 조언인 거니까 오늘 나온 전체적인 부분들 참고하셔서 마음의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솔로분들을 위한 해석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커플 해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플이신 분들 중에서 5번을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5 소드 카드에서처럼 상대방도 5번 분께서도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두 분의 마음과 애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두 사람 주위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환경 때문에 지칠 때가 많을 거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쪽이 일이 너무 바쁘다던가 중요한 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든지 장거리 커플이라든지 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점차 지쳐가는 마음도 동시에 있으신 것 같다고 해요. 이런 예시가 아니더라도 영상을 보시는 각자에 맞게 다양한 상황은 존재할 수 있겠죠. 환경이 제대로 받쳐주질 않다 보니까 이 관계의 사다리도 쉽게 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를 굳건히 믿어줄 수 있도록 서로가 연습할 수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더욱 편리하고 행복하게 연애하고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은 두 사람 모두 굴뚝 같으나 당장은 마음처럼 쉽게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일 거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답답함을 좀 더 자주 크게 느끼시는 쪽은 아무래도 우리 5번 분들 쪽일 걸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5번 분께서는 성격상 좀 더 현실적인 스타일이고 상대는 오히려 조금 몽상가적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자꾸 실질적인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쪽도 자연스럽게 5번 분들 쪽이신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상대방도 최대한 5번 분이 원하시는 쪽으로 맞춰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딱히 반박하려 하는 마음은 없어 보여요. 사실 조금 안 좋게 말하자면 상대방도 자기가 지금은 잘해주고 싶어도 가진 게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5번 분이 하고 싶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은 해줄 수 있는 환경 내에서는 5번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5번 분이 자신에게 과분한 존재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말인 거겠죠. 단지 여러 가지로 여건이 따라주질 않다 보니까 자꾸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게 되는 건데 보니까 상대방이 5번 분을 많이 좋아하기는 하지만 연애 자체에 그렇게 능숙한 스타일은 아니신 걸로 보이기도 했어요. 마음에 애정은 많고 열정은 앞서는데 5번 분께서 생각하시는 잘해준다는 것의 기준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고나 할까요? 평소 생각이 많고 또 눈치도 빠르시고 상대의 기분을 예리하게 캐치하시는 5번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상대방이 좀 더 감성적인 면모가 있으시고 감정 표현에 솔직하셔서 힘들 때는 힘들다, 기분이 나쁠 때는 나쁘다는 것들이 표정이나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시다 보니까 막상 상대방에게는 악의가 없었더라도 5번 분께서는 얘가 말투가 왜 저렇지? 표정이 왜 저렇지? 기분이 안 좋은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괜히 크고 작은 오해도 생기게 되는 것 같다고 해요. 요 조언 카드로 나와준 8컵 카드랑 그리고 보시다시피 데스 카드가 2장이나 연속으로 출연해주기도 했는데 데스 카드라고 해서 꼭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두 분께서는 이제는 서로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았고 쟤는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 보니까 약간 서로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어서
갈등이 있을 때도 일부러 말을 말자. 어차피 해결도 안 될 거. 싸우면 얼굴만 붉히게 되는 거니까 말을 말자 하는 식으로 서로 회피하면서 말을 아끼려고 하게 된다든지, 서로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 동안에 괜히 오해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감정 소모를 하게 될 수 있다고 본대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묵혀둔 악감정은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할 때이다.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화가 났을 때 화부터 내기보다는 이번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을 잘 이용해서 한번 분위기 좋은 대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보이고, 당장 해결이 불가능하고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인 거라면 그것은 어차피 지금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애써 마음고생하는 것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수 있겠죠. 사람 마음이란 게 무자르듯 마음대로 조절되기는 어렵겠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상의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남은 올해 두 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 두 분께선 서로를 향한 마음 자체는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5번 분께선 상대방에 비해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스타일, 반대로 상대는 몽상가적인 스타일,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 좋아하는 마음으로 어떤 단점이든 감쌀 수가 있고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막상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땐 타협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그것이 나중 가서는 이별로까지 이어질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특히 이번 같은 연말연시의 좋은 분위기를 이용하여 사이좋게 타협해 나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신다면 좋겠다고 보이고요. 5번 분들께서는 정말 서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도 아다르고 어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작은 오해가 크게 부풀려져 큰 사건으로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작은 배려가 모여 계속해서 사이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결과 참고로 여기셔서 남은 올해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5번 분에 대한 해석을 끝으로 오늘의 리딩도 모두 마치게 되었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가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니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한 해를 돌아보고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점괘가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